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는 중국 대표팀이 1차전 일본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무려 0대7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참패를 당했고, 2차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는 상대가 자책골도 넣어주고 퇴장도 당해줬지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2연패 위기에 빠졌었는데, 중국 대표팀은 바로 오늘 월드컵 3차 예선 3차전 경기를 통해 호주 대표팀과 경기를 치렀고, 호주 대표팀을 상대로 선제골을 터뜨리는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후 완전히 두드러 맞고 역전 패배를 당해버리면서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그야말로 영혼까지 탈탈 털린 중국 대표팀의 실망스러운 패배에 대해 그야말로 엄청난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에 있었던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C조 3차전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은 호주 대표팀과 본전 경기를 치렀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이 상대하는 호주 대표팀은 현재 피파 랭킹 25위 자리에 위치한 아시아 대회에서는 언제나 1포트 팀, 1티어 팀으로 손꼽히는 전통의 강호로서 아시아에서도 사실상 2티어급 팀으로도 보기 힘든 중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전력 차이가 꽤나 크게 나기 때문에 다소 승산이 낮은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호주 대표팀은 최근 바레인 대표팀에게 패배, 인도네시아 대표팀과는 비길 정도로 팀 분위기가 역대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고, 결국 그레엄 아놀드 감독이 토니 포포비치 감독으로 교체되는 등 굉장히 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연달아 참패를 당한 중국 대표팀으로서는 원정 경기인 만큼 아무리 하락세의 호주라고 해도 정말 힘든 경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 대표팀은 중국의 희망 우레이 선수와 알란 까르발류 선수가 동시에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더욱 힘든 상황에서 이번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중국 대표팀의 이바코비치 감독은 장위닝, 페르난지뉴, 웨이시아오 등 페르난지뉴 선수를 제외하면 백업 공격진으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반면 호주 대표팀은 바이린 미넨에 입단한 2006년생 유망주 이란 쿤다 선수를 포함 해리 소타, 아이든 오닐, 잭슨 어바인, 아지즈 베이치, 루이스 밀러 등 물론 예전에 호주의 명성을 생각하면 약한의 전력의 팀이긴 하지만 상당수의 유럽파 선수들이 포함된 누가 봐도 중국보다는 강력한 라인업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번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은 호주 대표팀을 상대로 확실히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도 압도적으로 밀리는 상대이기도 하고, 원정 경기다 보니 완전히 내려앉아 일단 수비에 치중하는 경기를 펼치면서 호주 대표팀의 공격을 견뎌내는 그런 경기를 펼쳤고, 전반전 볼 점유율 수치가 무려 8대1을 넘어가고 슈팅 숫자도 8대2가 나올 정도로 경기의 내용 자체는 완전히 호주 대표팀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내용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호주 대표팀은 최근 무득점 행진을 달리고 있는 팀답게 완전히 중국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면서 경기를 이끌었음에도 전혀 중국을 위협할 만한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호주 대표팀은 루이스 밀러 선수가 내준 크로스를 미첼 듀크 선수가 아예 자세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슈팅을 시도해 찬스가 무산이 되었고, 이후 호주 대표팀의 희망 이란 쿤다 선수가 박스 외곽에서 슈팅을 시도했지만 역시나 워낙 먼 거리였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슈팅이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현 호주 대표팀의 에이스인 크레이 구딘 선수가 중국 수비수들 사이를 비집고 슈팅을 시도했지만 수비수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고, 이후 미첼 듀크 선수가 크레이 구디 선수의 패스를 받아 박스 안에서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 또한 각도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수비수에게 막히는 등 호주 대표팀은 오늘 경기에서 사실상 중거리 슈팅 아니면 그냥 어거지 슈팅밖에 시도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공격력을 보였습니다. 결국 기회를 만들지 못한 호주 대표팀은 중국 대표팀의 한 번의 역습에 기회를 허용하면서 시에 원동 선수에게 왼발 슈팅을 내줬는데 이것이 그대로 골문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호주 대표팀은 중국 대표팀에게 선제 실점을 허용하는 정말 충격적인 상황으로 경기가 전개되고 말았는데요. 확실히 호주 대표팀은 최근 들어 선수풀이 상당히 약화가 되면서 팀의 창의적인 패스를 제공하는 자원이 아예 없는 수준이 되었고, 아니면 개인 능력으로 상대의 수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크랙형 선수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호주 대표팀이 보여준 경기 내용은 사실상 볼 점유율만 높을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의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중국 대표팀은 수비적으로 그렇게 안정된 팀도 아니었고 몇 차례 사소한 실수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호주 대표팀의 공격적인 능력은 그만큼 더욱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호주 대표팀은 전반전 막판 프리킥 세트피스를 통해 루이스 밀러 선수가 헤더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호주 대표팀은 중국 대표팀을 상대로 간신히 1대1의 스코어로 전반전을 마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 전반전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고, 확실히 호주 대표팀이 아무리 경기력이 안 좋아도 피지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대표팀은 후반전이 되자 잉글랜드 2부 리그에서 핵심적인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 라일리 맥그리 선수를 투입하는 등 중원의 창의성을 더할 자원을 투입시켰고, 확실히 전반전보다 더욱 볼 흐름이 좋아지면서
경기력도 좋아졌는데 결국 호주 대표팀은 후반전 7분 호주 대표팀의 에이스 크레이그 구딘 선수가 환상적인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마침내 호주 대표팀은 오늘 중국과의 굉장히 안 풀리는 경기를 어떻게든 역전까지 해내는데 기어이 성공했습니다. 결국 중국 대표팀은 이후 호주 대표팀에게 완전히 경기력적으로 압살을 당해버리면서 남은 경기 시간이 흘러갔고 호주 대표팀과의 이번 3차전 경기도 패배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3연패의 수렁에 빠지는 정말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3경기에서 3전 전패를 기록하게 되면서 C조 단독 꼴찌로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는데 물론 아직 3차에서는 7경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중국 대표팀이 월드컵 진출권을 따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이번 경기 중국 대표팀의 패배에 대해 당연히 실망스러워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두 라인 사이, 특히 페널티 박스 지역은 종종 열려있다. 이것이 현대 축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골을 넣은 후 가만히 앉아서 수비만 하면 되는데 이번 경기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했던 경기와 비슷한 것 같다. 중국 대표팀이 한 골을 넣은 것은 놀라운 일이었고 어차피 호주의 리드가 예상됐었다. 중국 대표팀에 대해 기대하지 마라. 희망이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 우리의 팬들은 요구사항이 높지 않고 한 골을 넣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것 같다. 중국 대표팀이 한 골을 넣으면 기적이니까 승리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한 골을 넣는 것은 어려웠지만 두 골을 내주는 건 정말 쉬웠다. 이반코비치 감독의 공격은 괜찮은데 수비의 시스템에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가 팀을 이끌었을 때부터 싱가포르와 태국을 상대로도 수비가 부진했고 무실점 경기도 전혀 없었던 것 같다. 중국 국가대표의 수비수와 골키퍼가 매우 나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축구를 모욕하지 마라. 이딴 수준으로 월드컵에 참가하려는 건 축구에 대한 모욕이다. 실제 수준을 보면 인도네시아, 바레인, 오만이 중국보다 더 월드컵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멍청한 코치는 본 적이 없다. 필드에 있는 선수들의 체력이 더 이상 좋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볼 수 있었고 87분에는 아직도 교체할 선수가 3명이나 남았었다. 코치가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 이번 월드컵이 이미 물 건너갔으니 젊은 선수들만 기용하는 것은 어떨까? U21부터 U19까지 U16 대표팀에서도 몇 명 기용하면 대회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젊은 선수들에게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 차라리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등등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이번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이 당한 굴욕적인 패배에 대해 엄청난 비난의 목소리를 냈고 사실상 월드컵 진출 희망이 사라졌다면서 좌절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중국으로서는 아시아에서조차 강팀은커녕 주인권 팀으로도 올라서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약체 전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음 경기에서는 역시나 중국 대표팀이 극복하기 힘든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대표팀에게는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번 월드컵 역시 48개국으로 대회가 확대 개편이 됐음에도 중국 대표팀에게는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과연 중국 대표팀이 3차 예선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앞으로의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